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부실 PF 사업장에 옥석 가리기를 하니 뭐니 하면서 말만 무성하게 해왔었는데요. 늦어도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정부 당국이 이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금융당국에서는 부실 PF 사업장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 방법적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기존에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할 때 평가 등급이 양호, 보통, 악화 우려 이렇게 3단계였는데 이걸 4단계로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 이렇게 등급을 세분화시키기로 했습니다. 타겟이 되는 등급은 유의, 부실 우려 이 밑에 2등급인데요.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를 추진한다고 하고요. 쉽게 말해 인력, 조직, 자산 부채 관련, 경영 전반적인 부분에 구조조정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사업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부실 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손실이 나더라도 경공매를 통해서 사업장을 처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PF 만기 연장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요건을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한 사업장에 여러 금융사가 대출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만약 대출받은 그 사업장이 어려워진다면 금융사들이 빌려준 돈 떼일까봐 전부 서로 내 돈 먼저 내놔라 하면서 회수 경쟁 들어갈 거고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사업 진행이 되겠습니까? 사업은 파토나고 돈 빌려준 금융사들도 다 같이 손실을 입겠죠. 그렇게 안 되려면 사업을 성공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분양하고 잔금 받아서 사업을 적당히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금융사 손실도 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주단이라고 돈 빌려준 금융사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의하에 돈 더 빌려주고 만기 연장해주고 하는데요. 어쨌든 PF 사업장 중에 대출 상환이 어려워서 만기 연장을 2번 이상 하는 곳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대주단의 66%,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만기 연장이 가능했는데 이걸 요건을 강화해서 4분의 3, 75%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는 걸로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만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체 이자는 상환을 하게 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부실 위험이 제기되는 부동산 PF 규모가 230조가량 된다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자료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중에 90%에서 95%는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르게 말해 230조 규모의 PF 중에 10%, 23조 원 규모가 부실일 거라고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뒤에서 추가로 이야기를 할 건데 부실이 10%라는 이 비율보다는 부실이 23조 원가량 될 거라는 이 부실 예상 금액을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옥석 가리기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전체 PF 중에 90%가량은 옥석 중에 옥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0%가량 되는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이나 주택금융공사, 허그가 보증을 더 늘려주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펀드 조성액 일부를 추가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은행과 보험사가 공동 출자하는 형식으로 최대 5조 원까지 신디케이트 론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 자금을 더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실한 PF 사업장을 매각을 한다거나 추가 지원해주면서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상태 안 좋은 사업장을 구조조정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괜히 손실나서 금융사 임직원들 책임질 일 생길까봐 몸살일 수도 있으니까 사업장 구조조정과 정리를 원활하게 한다는 이유로 손실이 나더라도 임직원들 면책 적용해준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업장을 헐값에 매각한다던가 구조조정하는 게 주로 손실을 확정짓는 일이고 부실한 곳 살린다는 목적으로 돈 추가로 지원해주는 거라 일이 잘못돼서 빌려준 돈 떼일 가능성도 크잖아요. 금융사 임직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추가 대출도 소극적으로 몸살려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개인의 입장에서 성과 기준으로 보면 득보다 실이, 잘해도 본전, 못하면 책임만 있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금융사 임직원들이 손실이 나는 결정을 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건데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 부동산 PF 문제가 이렇게까지 된 게 건설사만큼이나 금융사들의 책임이 큰데 이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면책권을 준다는 게 이해는 가도 좀 불편하게 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번 정부의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들으면서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체 내용적으로도 부실 사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정부의 부실 PF 옥석 가리기가 최소화될 전망이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230조 규모의 PF에 최대 10%, 23조 정도의 부실 예상이 적은 수치는 아니기는 하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과소평가됐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PF 대책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들으면서 수치가 좀 이상한데 생각하신 분들 없습니까? 예전에 저희 영상에서도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에요. 힌트를 드리자면 위험에 노출된 부동산 PF 규모를 정부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민간 연구기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정부는 그거 다 보고 다 듣고 있으면서도 PF 대출 타이틀을 달고 있는 직접적인 PF 대출만 가지고 관리되고 있다고 끈질기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행동이 정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 게 맞는지 우려스럽다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다뤘었습니다. 한 달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꾸준히 영상 시청하셨던 분들은 애매하게나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번에 5월 중순에 정부가 부동산 PF 대책을 발표할 때 PF 규모가 230조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자기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10%까지 부실화될 수 있다고 했고요. 23조죠. 제가 뒤에서 따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10%라는 이 퍼센테이지보다 23조 원이라는 요 금액에 대해서 기억을 하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그동안 전체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135조 6천억 원이라고 계속 말을 해왔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계속 했던 말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상황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 건전성 강화 조치 등으로 금융사들이 PF 부실에 대해서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부실로 보는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 비율 역시도 지금 100%가 넘는 상황이라 정부는 관리 가능하다고 문제없다고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간 기관에서 집계하고 있는 부동산 PF 규모는 우리 금융당국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 내용만 보더라도 부동산 PF 규모를 202조 원이 넘을 걸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해외 언론이나 기관에서도 정부가 말하는 금액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그럴 때마다 금융당국은 너무 과장된 수치라면서 반박을 해왔습니다. 왜 당당하게 그럴 수 있었냐?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PF 대출 135조고 금융사들 충당금도 쌓게 하고 관리가 되고 있다고요. 사실 엄밀히 보면 금융당국도 거짓말한 건 없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규모로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부동산 PF 대출 규모라고 콕 집어서 중간에 PF 대출이라고 굳이 단어를 넣어서 언급해 가면서 PF 대출 135조 리스크 관리되고 있다고 딱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민간기관에서는 이 PF 대출이라는 명확한 타이틀을 가진 PF 대출 말고 PF 타이틀만 안 달렸다 뿐이지 사실상 PF나 다름없는 대출이나 PF 터지면 같이 엮여있는 당연히 PF 규모로 잡아야 할 것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증권사들의 지급 보증 규모나 브릿지론하고 성격이 비슷한 저축은행들의 토지담보대출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PF 성격을 가진 관리형 토지신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민간에서는 PF 규모로 잡고 200조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어쨌든 금융당국은 민간기관이 뭐라 하든 PF 대출 130조는 관리되고 있다면서 마치 모르는 사람이 얼핏 들으면 전체 PF가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하고 옥석 가리기 실행 방안을 내놓을 때는 이제 실제로 자기들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원래 그랬던 것 마냥 어물쩍 부동산 PF 규모가 230조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심 없는 일반 국민들이야 그동안 135조를 말했든 230조라고 했든 아무렇지도 않게 쓱 말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기사를 써오던 언론은 다르겠죠. 언론에서도 그동안 135조라던 그 PF 규모가 왜 230조로 갑자기 100조가량 늘어났냐고 당연히 딱 꼬집어서 질문을 했거든요. 기사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물으니까 금융당국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PF 사업장 규모가 230조라는 것도 선의의 정책 의지다. 이번에 PF 평가 대상 규모를 230조로 늘린 건 더 포괄적으로 빠짐없이 대책을 꾸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 기존의 135조로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마음이 편하겠지만 전체 규모를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증권사의 채무보증 약정 등 이런 걸 부동산 PF 규모로 다 넣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PF 대출 규모 135조만 가지고 PF 리스크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실제 부실 정리를 시작해야 할 때가 오니까 그동안 민간에서 이야기하던 202조보다 더 크게 PF 규모가 230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시뮬레이션 해봤다던 부실 예상 금액 생각해보면 PF 규모를 230조 수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면 발표할 때 230조 PF 규모에서 90% 내지 95%는 정상사업장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듣기 좋게 말은 했는데 어쨌든 부실이 5%에서 10%까지 23조가 부실 정리 대상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 23조가 230조를 PF 규모로 봤을 때는 부실이 최대 10%지만 그동안 자신들이 주구장창 이야기해오던 135조를 기준으로 부실 23조를 갖다 대보면 17%가 되는데 PF 규모 대비해서 부실 정리 대상이 20% 가까운 수치가 되면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융당국도 이제 부실 정리를 할 준비태세가 다 된 것 같은데요. 정부의 예상처럼 23조가 부실 정리 대상이 맞을지 실제로 훨씬 더 많을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막상 부실 정리하려고 뚜껑 열고 예상과 다른 상황에 화들짝 놀라서 구조조정 계획 방향 전환이나 하진 않을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금융당국에서 부실 정리를 최소로 진행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부실 정리가 시작되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일반인들까지 타격이 전해질 건데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잘 느껴지지 않다 뿐이지 저희도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 챙겨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여러분도 일부러라도 PF 쪽 기사에 관심을 좀 가지고 금융권 상황도 유심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